주인공이 이제 문을 닫고 나서 네. 아빠가 컷을 외치잖아요. 그 컷을 외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의 죽음을 찍는 건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이제 목을 매달지 않고 그냥 문만 닫고 끝나니까 그 진짜 컷을 통해서 네. 저희 이번 주제는 센티멘탈 밸류 리뷰입니다. 좋습니다. 센티멘탈 밸류를 사실 저는 저번 주에 먼저 봤어요. 그래갖고 네. 이거 이번 주 콘텐츠 추천할 때 이번 주 콘텐츠 센티멘탈 밸류 봤다. 그걸 좋았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좋았다라고 얘기까지 네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4점까지 점수를 매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저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니라 좀 영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좋은 영화다, 좋았던 영화다 이런 식으로 좀 리뷰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인 리뷰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티멘탈 밸류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감독을 좀 얘기해보자면은 네. 감독은 이제 요아킴 트리에 감독으로 노르웨이 네. 출신.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 출신 감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감독이고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좀 영화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네네. 저는 그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를 넷플릭스로 봤어요. 넷플릭스로 봤어요? 네. 그게 근데 그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오슬로 3부작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요아킴 트리의 그 다른 작품들과 합쳐서 네.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가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를 보고서 그 앞선 작품이 좀 궁금해질 정도로 좀 인상 깊게 보긴 했습니다. 그런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맨 처음에 오슬라 3부작의 첫 번째를 네. 이제 요아킴 트리에랑 여기 지금 주인공을 맡았던 레나테 레이스베가 네. 같이 찍었던 영화일 거예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뭐 2부작은 다른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3부작 마지막을 이제 다시 같이. 네, 다시 같이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이 둘이 또 뭉쳤습니다. 네. 센티멘탈 밸류에서. 그리고 이제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 해서 주인공을 맡았던 이제 레나테 레이스베는 이제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로 칸 영화제에서 네네.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그쵸. 쾌거를 이뤄냈죠. 그리고 이번 센티멘탈 밸류가 이들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영화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일단 평점부터 매기고 네,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앞서 말했듯이 저번 주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4점을 매겼습니다. 네, 저도 4점이거든요. 오, 4점. 근데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4.5점이랑 5점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제가 기대가 너무 커서 이거는 무조건 4.5다라고 들어가서 봤어요. 영화관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의 그 비할 문제가 아니라 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혹은 이제 제가 기대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4점인 이유가 저도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영화 어려운 영화다 네. 라고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장면이 집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도입부 심상치 않다. 집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집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영화 심상치 않다. 그래갖고 정말 각 잡고 봐야겠다. 네. 이거 생각하고 좀 각 잡고 봤는데 저도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에서는 솔직히 직관적이거든요. 그쵸? 영화 자체가 네. 직관적인 영화라고 보는데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거를 계속 저 혼자 꼬아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까지 조금 영화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좀 비슷한 감상이긴 하거든요. 네. 그 처음에 집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도 이거 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많겠구나. 맞아. 그리고 뭐 그 몰래 주인공이 숨어서 화로 같은 난로 네. 같은 데서 듣는 것도 이게 무슨 장면이지? 되게 혼자 생각하면서 엄청 많이 저도 꼬아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결론에 도달했을 때 느낀 점은 딱 그 가족 간의 화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벌써 끝난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준비하지 않았는데 끝난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걸 딱 이제 마지막 장면 주면서는 내가 놓친 게 뭐지? 이러고 있고 이제 마지막 씬을 그거 보여주는데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엔딩 씬을 봤을 때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싶었는데 뭔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어찌됐든 저는 감독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 못했어도 영화를 딱 보고 났을 때 저한테 뭔가 굉장히 막 치유되고 저를 보듬어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상하게 본 거지 좋은 영화다. 어. 라는 딱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4점을 줬습니다. 저도 그리고 4.5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아빠의 대본이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길래 자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설득이 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 대본의 내용 때문에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맥커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내용을 던져주지 않고 네. 제목도 완전 조금 나오잖아요. 제목도 이거를 이제 후기로 봐야지 네. 저는 알았어요. 멈춰서 봐야 알 네, 정도로 맞아요. 정말 쑥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뭔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뭔가 좀 놓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영화 포스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화 포스터 사실 영화 포스터 맨 처음에 그 레나 이제 누구 뭐였지? 레나테 레이스베가 이제 나왔던 그 포스터를 보고 사실 걸렀어요. 아, 그 안고 있는 그 포스터 말하는 거죠? 네네. 인가랑 이렇게 해서 안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그 포스터를 보고 아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겠다. 네.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걸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가 엘르 페닝을 제가 좀 좋아해요. 네. 엘르 페닝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는데 엘르 페닝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봤어요. 엘르 페닝이 나오네? 그럼 한번 볼만은 하겠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이 엘르 페닝을 빼고 보더라도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았어갖고 저도 근데 그 안고 있는 포스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애매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이렇게 동성애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맞아. 같고. 저도 맨 처음에 또 그런 쪽인가라는 느낌을 또 받긴 했거든요. 저도. 네. 차라리 그 수풀에서 음. 아빠하고 딸이 대치라고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쨌든 서로 응시하는 네. 장면이 있어요. 아니 그 스틸컷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갔을 때 그 포스터를 저도 하나 받아왔는데 그거는 그 엘르 페닝과 엘르 페닝과 구스타브가 같이 그 바다에 있었던 그거를 포스터로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저도 오히려 그걸 보고 이제 엘르 페닝 나오니까 바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포스터가 살짝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나온 포스터를 보면은 좀 다른 나라 포스터 퀄리티가 좀 더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뭐 제 개인적 취향인 얘기지만. 저는 근데 포스터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포스터 장면만 봤을 때 이 레나테 레이스베가 일론 머스크 닮았다고 자꾸 막 어디서만 봤어요. 잠깐 좀 있는데? 네. 좀 있는데 이거? 근데 원래 되게 예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장면만 봤을 때는 너무 그게 닮은 거예요. 맞아. 그렇네. 그렇다 진짜. 잠깐. 나 이거 못 듣고 있었어. 나 이거 몰랐어. 야, 일론 머스크 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근데 이런 거 있어. 좀 막 엄청 예쁜 배우인데 그 가끔 가다가 그 좀 잘못 나온 사진을 이제 막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어떤 다른 남자 배우랑 딱 해버리면은 그 사람밖에 얼굴 안 떠오르면서 머리가 확 깨지거든요. 저도 이거 아는데 저 다행이네요. 그래도 보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 남자들을 들어서 좀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받고 저희가 이제 메인 리뷰 조금씩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이 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요한 소재가 나와요. 집이 본인의 상태를 좀 얘기하거든요. 이 가족의 역사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집이 과연 자기는 꽉 찬 걸 좋아할지 텅 빈 걸 좋아할지 뭐 그거에 대해서 주인공이 묻는 거가 이제 영화의 장면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일단 간단하게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집이 좀 꽉 찬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빈 걸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너무 꽉 차면 집도 좀 버거워하지 않을까. 너무 꽉 차면 오히려 별로다. 네. 그 첫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의 장례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북적북적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집이라면 좀 너무 많은데? 너무 좀 버겁다. 네. 혹시 본인은 조금 이제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우신지 방만 봤을 때 미니멀리스트에 가까우신지. 저는 오히려 둘 중에 하나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면 미니멀리스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 좀 더 가깝다. 네. 딱 있을 것만 딱딱딱 있는. 네네. 오히려 또 그런 방을 좀 선호하시나요? 근데 방도 그런데 저는 그냥 일단 사람이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 아이니?
네. 아 역시 이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 너무 많으면 이게 기빨리고 맞아. 정신이 없어요. 나도 그래. 나도 아이여서 이게 좀 사람 많으면은 네. 기가 빨립니다. 저는 좀 꽉 찬 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도 좀 차 있는 게 구경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이제 텅 비어 있으면은 구경할 게 별로 없어.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게 사람이 많은 게 별로다라고 하긴 했는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북적대는 게 더 그래도 사람 사는 분위기도 나고 내가 뭔가 집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뭔가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도 들 것 같고. 맞아. 네, 그렇습니다.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집이 처음에 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네. 도입부에서 집에 관한 이제 주인공의 에세이죠. 네네. 에세이를 통해서 영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의 상태를 통해서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영화 초반에는 좀 집이 오래됐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좀 금가고 부서지고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네. 결국 집을 전체 싹 리모델링하고 네. 수리를 끝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가족 간의 관계를 좀 나타내는, 집이 이제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고조부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이. 맞아. 네. 맞아. 그래가지고 이 고조부의 지은 집을 어머니가 팔려고 했을 때 이 영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진짜 뭔가 요아킴 트리 감독의 개인사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봐도 좀 재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은 집도 같이 좀 가족의 구성원에 좀 넣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면은 사람 간의 그 가족 구성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집까지 가족으로 포함해서 이제 집은 그 가족 구성원을 좀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켜왔던 좀 좀 다른 시선으로 딱 그걸 바라보는 게 좀 독특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쵸?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근데 집에 대한 이사를 별로 안 갔어요. 제가 토박입니다. 아 그래요? 네, 토박인데 이사도 별로 안 가다 보니까 집을 너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은 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뭔가 자연스럽게 집이란 게 그런 느낌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집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영화 자체가 이제 가족 간의 이제 갈라졌던 가족 간의 그 우애와 그런 거를 다시 회복하는 영화이고, 이제 주인공 이름이 노라인데 노라와 이제 영화 내에서 그 아버지로 나오는 구스타프 이 둘 사이를 회복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인가라는 동생도 같이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그리고 또 이제 연극 배우인 노라가 좀 많이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배우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이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주겠구나.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배우 노라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설명은 안 나오긴 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이야기를 그럼 지금 해볼까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노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빠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찌됐든 어릴 때 아빠가 집을 거의 도망가듯이 떠나버렸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게 그 집에 대한 노라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라한테 집은 이제 아빠가 떠난 곳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구스타브 입장에서는 그 떠났던 집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자살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살하는 거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집을 이렇게 떠나가게 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구스타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정에서 했었어야 될 거고, 노라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가버렸으니까 둘 다 일찍 철이 들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는 다시 아이처럼 뭔가 이 회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거를 표현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딱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뭐 혹시 이 영화 보시면서 이제 또 인상 깊었던 뭐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부분,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마지막 장면이 일단은 마지막 장면. 네, 딱 그 인상 깊기도 했고, 저는 그 주인공이 이제 문을 닫고 나서 네. 아빠가 컷을 외치잖아요. 그 컷을 외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의 죽음을 찍는 건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이제 목을 매달지 않고 그냥 문만 닫고 끝나니까 그 진짜 컷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여기서라도 막아보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좋은데? 해석 좋다. 그런가요? 나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영화를 보면은 어찌됐든 그 구스타브가 어머니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라는 장면이 언급되진 않지만, 네,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 네, 맞아요. 당연히 있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컷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자기가 직접 막는다라는 해석을, 이거 신박하다. 뭐 너가 한 거니? 어디서 보고 온 거야? 이거 대박이다. 괜찮죠? 네. 너무 괜찮은데? 나 진짜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 이렇게까지. 좋습니다. 이거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저도 영화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아까 너무 잘해줘서 네. 뭐 남기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구스타브가 영화제의 회고전, 네. 이제 칸 영화제 같은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구스타브가 엄청 저명한 감독인데 이제 회고전을 열게 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칸인 것 같은데 칸에서 이제 영화제를 끝내고 이제 살짝 뒤풀이하는 네네. 곳에서 구스타브가 해변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인상 깊은 장면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장면이 유독 좀 길게 제 머릿속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구스타브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는 어쨌든 가족을 떠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막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꿈과 그런 거를 쫓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본인도 느꼈던 것 같아요. 가족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내가 먹어온 세월만큼 네. 이 서로 간의 거리도 정말 너무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먹었음을 이제 좀 인정하는 그 마지막 노년 시절의 이제 사람의 뭔가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떠오르면서 이 부분이 조금은 많이 공감이 요새 들어 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뭔가 아직 한참 남긴 했지만 뭔가 나이 이제 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거든요. 네네. 저도 물론 많이 나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상황과도 좀 연결되기도 해서 이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대체적으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대사가 있는 장면보다는 대사가 없는 장면이 저는 더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은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는 주로 이제 노라랑 구스타브가 서로 마주 보면서 눈으로 하는 대화를 그리는 장면이 좀 한 2장면 정도 나오는데, 네네. 오히려 그 장면에서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족이어서 알아요라는 느낌을 충분히 던져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냥 말없이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화를 할 때는 엄청 대립을 하는데, 그쵸.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눈으로 그냥 대사 없이 눈으로 마주봤을 때는 뭔가 서로의 상황을 좀 서서히 이해해가는 그것도 좀 잘 보여서 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가족에 대한 이해라는 게 가장 중점에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레나테 레이스베라는 배우가 그 눈에 담긴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눈이 되게 크기도 하지만 맞아. 그 뭔가 눈에 담긴 감정이 많은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레나테 레이스베 이 사람이 저는 눈을 봤을 때 눈이 좀 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나쁜 의미의 탁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연기를 보면서도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잘 이게 예상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을 탁한 느낌이 들어서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뭔가 안광이 없는 안광이 없는 느낌. 안광이 없는데 뭔가 그런데 더 매력적으로 눈빛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좀 신선해. 왜냐하면 저는 좀 안광 있는 배우를 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느낌의 좀 다른 느낌을 주는 배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신선했습니다. 저는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동생 역을 맡은 동생인 인가 역을 맡은 아그네스의 연기도 꽤 괜찮았어요. 반대죠. 아그네스가 그 주인공 그 극중 이름이고 아그네스 극중 이름. 네. 인가가 그 배우 이름. 네. 어쨌든 그 동생의 이제 연기도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레나테 레이스베는 그래도 이제 좀 얼굴을 그래도 아는 배우니까 뭐 그냥 그러려 했는데 아그네스의 연기가 좀 이거 용호상박이라고 될 정도로 서로 배우가 서로 잘 이해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일단 그 배우의 배역 자체도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 아그네스의 역할이 극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해보자면 앞서 언급을 했듯이 그 구스타브랑 노라는 둘 다 어린 시절에 좀 일찍 철이 들다 보니까 좀 회피하듯이 도망가듯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고 했었는데 아그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를 뭔가 겪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예를 들자면 아버지한테는 어린 시절에 그 영화에서 영화 어린 아이로 나오면서 좋은 추억을 선물 받았고 그리고 언니한테는 되게 정서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은 나는 언니가 있었다는 게 다른 점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언니에 대한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언니를 잇는 그 대본을 연결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의 해석을 또 보면은 그 영화 내용에서 한번 나오지만 아그네스는 인생에 한 번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노라는 한 번도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거의 초반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아그네스가 유품을 다 정리해서 진열을 해놨는데 빨간 물병. 네, 빨간 물병. 그 아버지가 온다는 소리에 노라는 아버지를 보기 싫어서 바로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아그네스가 이 물병처럼 나한테 좋은 추억이 있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고 했는데 딱 그 물병을 자기도 별 관심 없다가 딱 그 물병을 짚고 나가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노라가 아그네스한테 질투가 있구나. 질투를 좀 하는구나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좀 어렴풋하게 느꼈어요. 네. 그 부분은 근데 뭔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도 그렇게 보긴 했지만 다른 식으로는 둘이 자매니까 취향이 비슷하네. 취향이 비슷하네. 네, 그래서 가족 아닐까?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취향이 비슷하네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노라랑 아그네스가 그 영화 초반에서부터 좀 너무 다른 느낌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취향이라는 거는 서로가 뭐 성격이 다르고 그럼에도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뭔가 영화에서는 감독이 어렴풋이 노라가 아그네스를 질투하고 있다는 걸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뭔가 질투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감독이 좀 의도한 저도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뭔가 느끼긴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아닌 동생을 그렇게 주연 배우로 쓴 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작품 아니,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아 가족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커왔다 보니까 뭔가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가족끼리의 뭔가 은연시 중에 그런 부분을 뭔가 전달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 좋습니다. 영화 안에서 어쨌든 구스타브가 이제 영화 감독인데 오랜 시간 동안 장편 영화를 안 찍다가 한 10년 만에 10년인가 15년 만에 장편 영화 시나리오 갖고 와서 이제 노라한테 그 주연 배우가 될 그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노라는 이제 이미 좀 유명한 영국 배우로 좀 성공한 사람, 영국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이어서 영화를 거절하고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된다면 거절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이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구스타브가 칸 영화제에서 만난 엘르 페닝. 엘르 페닝이 여기서는 대배우로 좀 나오는 느낌인데 그 대배우한테 주인공을 다시 제의합니다. 그래서 엘르 페닝이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를 와서 이 영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고자 엄청 노력하는 게 이제 영화 중간 장면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구스타브는 노라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쵸? 초반에는. 네. 그래서 노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국 영화 마지막에는 노라를 제외하고 모든 걸 다 대체했거든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제작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뭔가 영화적 파트너였던 촬영 감독도 같이 왔죠. 늙어갖고 이제 제대로 이제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카메라 감독도 중간에 한번 바꾼다라는 느낌의 대화를 한번 해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는 결국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라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 모든 걸 다 대체해버립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가족이란 게 결국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가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화에서 이제 엘르 페닝이 이제 계속해서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영화 시나리오에서 영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구스타브는 이미 좀 답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엘르 페닝이 이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에서 뭔가 더 깊게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오히려 엘리 페닝이 계속 해석하게 만드는데 이미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답은 이미 노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고집인가? 이런 모습도 보여갖고 이런 부분이 좀 봤을 때 조금 이제 좀 엘리 페닝이 과연 배역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도 보는 재미가 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언급해 주시니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그 집에서 그 뭔가 리허설을 하면서 엘리 페닝이 되게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어머니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안으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이제 구스타브가 이제 이렇게 뒷짐을 살짝 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대체를 할 수 없겠다라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이제 결국 중간쯤에 가면은 엘리 페닝이 이미 감독님은 이거를 영어로 대사를 치는 거를 싫어하시잖아요. 노르웨이어로 하고 싶으시잖아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구스타브가 어떻게 보면은 노골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이제 하면서 이제 딸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좀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노라가 이 영화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 구스타브가 극중에 작성한 시나리오가 네. 시나리오 제목이 향수병입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아까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정말 멈춰야지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영화 제목인데 영화 제목이 향수병인 거를 보면은 이 영화 곳곳에 장치로서 감독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좀 곳곳에 좀 잘 배치해놨던 것 같아요. 뭐 영화 제목이 시나리오 제목이 향수병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연극 배우인 노라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노라한테 좀 고해성사하니 뭐 한탄을 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장면이 저는 한탄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는 연극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희곡은 이제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라고 나와요. 네. 근데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가 영화 맨 처음에 등장하는데 노라가 집에 관한 에세이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원래 그걸로 해서 자기의 꿈이었던 연극 배우를 이제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 연극 학교를 진학하는데 발표하는 주제로 쓰려고 그랬는데 결국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그걸 안 하고 채택한 작품이 이제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니나의 독백을 연기해서 이제 배우로 합격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영화 곳곳에서 구스타브는 어찌됐든 딸이 연극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연기했던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버지는 이제 가족들을 계속 그리워했던 것이 영화 곳곳에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그런 숨겨진 의미가 담겨진 장면도 충분히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뭔가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 좀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그 동생의 딸한테 아빠가 영화를 선물하잖아요. 아들이죠. 네. 아들한테. 네. 근데 영화를 선물할 때 피아니스트랑 그 돌이킬 수 없는 비밀, 돌이킬 수 없는 그 장면을 선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그 나이 때 애한테 선물해 줄 영화는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조금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를 둔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그 이동진 평론가님의 그 파이아키아라는 데서 해석을 한번 싹 다 해주셔서 다 보긴 했는데 이게 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이 다 겹쳐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구스타브는 이제 또 노라와 겹쳐 있고 노라도 이제 그 인가와 또 겹쳐 있고 서로가 계속 겹쳐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시 표현한 게 페르소나라는 작품을 오마주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인물이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회전하면서 얼굴이 계속 하나하나 겹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이 해석을 보고 좀 이래서 이걸 넣은 거구나. 어렴풋하게 가족끼리 연결돼 있다라는 해석을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 각자의 인생을 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연출이구나라는 게 보이면서 좀 이런 연출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컷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요킴 트리에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사랑할 때 누구나 취향이 된다도 그 몇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마 1장부터 12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마다 끝날 때마다 지금처럼 이게 암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책을 읽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그 장이 끝났을 때 잠시나마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만한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연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국내로 예시를 들자면 이창동 감독도 그런 식으로 연출을 자주 하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예를 들자면 이제 박하사탕 같은 경우에서도 그 기차가 한 번씩 역행하면서 한 장에 한 장씩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연출이 나왔었는데 뭔가 요킴 트리에 감독도 그런 비슷한 연출을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조금은 더 생각할 시간을 부여하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뭔가 그 생각할 만한 것들을 많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의 취향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틈을 주는 영화였네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영화 리뷰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영화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서로의 가족에 관한 이해와 화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해와 화해에 관련된 내용에서 아버지의 시나리오 자체가 결국 노라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부디 용서해줘라는 사과문. 네, 사과문.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노라도 이제 안 읽겠다던 그 시나리오를 읽고 결국 아버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2시간짜리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영화로 해석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좀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좀 생각할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제 구스타브가 찍은 영화의 결론이 어쨌든 자기의 경험담을 좀 써내려간 거예요. 구스타브의 네네. 경험담. 네네.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 내용으로 이거를 썼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엘리 페닝한테 자기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영화 중간에. 네네. 그런데 과연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영화의 결론이 구스타브가 이 영화를 찍었을 때 그 결론이 과연 바뀌었을까요? 결론이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결론이 정말 똑같이 목을 매다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근데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그 컷을 통해서 뭔가 어머니의 자살을 막는 느낌이 들었고 그 컷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딸과 아빠와의 관계 그러니까 갈등이 그 해소됐다는 거를 또 컷을 통해서 뭔가 말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 자체가 동일하냐 안 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론에 와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됐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한 좀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에는 원래 문을 닫으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목을 매달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저도 좀 비슷하게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결론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라를 제외하고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영화 시나리오의 결론도 저는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네. 영화에서 컷을 하면서 뭐 그 다음 장면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영화의 시나리오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네. 그냥 그렇게 끝낸 건지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는 구스타브도 어찌됐든 가장 맡고 싶었던 장면이 어머니의 자살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를 본인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가장 맡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 전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이제 엘르 페닝과 이제 노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게 영화를 단순히 시나리오 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정말 팩트로 그렇게 어머니가 죽은 걸로 목을 매다 자살한 걸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좀 다른 해석을 해볼 만한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말씀과 비슷하게 컷으로 통해 뭐 막았다고 하셨고 저도 좀 비슷하게 조금은 이제 자기만의 트라우마를 극복함으로써 이거를 조금 영화 시나리오를 좀 더 수정하는 방향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좀 트라우마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소하게 되는 좀 방향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뭐 마지막에 촬영 장면 같은 경우에도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씬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그 영화에서 담아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해석하는 대로 다양하게 이제 좀 쓰일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센티멘탈 밸류에 대해서 평가는 아니죠. 좀 리뷰를 해봤는데 뭐 리뷰 내용을 뭐 이런저런 내용 리뷰를 했지만 그런 걸 이제 좀 빼고 보더라도 그냥 영화 자체를 좀 뭔가 뇌를 비우고 그냥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물론 이것저것 상징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네네. 그렇게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딱 신이 나왔을 때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느끼는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도 가족 영화 중에 하나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뭔가 가족끼리 보셔도 정말 좋은 영화일 것 같고 사실 지금 와서 저희가 이 영화가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극장 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저희가 좀 많이 늦은 상태로 네. 리뷰를 했기 때문에 좀 많지 않으신데 이제 뭐 저희 거를 보시고 아 이거 센티멘탈 밸류 한번 보고 싶어지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좀 뭔가 상처들도 같이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화 보는 내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도요. 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네. 저희 이제 채널의 평점을 매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 2명이어서 살짝 애매하긴 한데 네. 한번 매겨보죠. 근데 사실 저희 지금 평점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저희 둘 다 4점이어서 네.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뭐 더 올라갈 여지는 없나요? 저는 한번 만약에 재관람을 한다면 4.5까지는 올릴 여지가 있지 올라갈 않을까. 여지가 있다. 네. 근데 근데 저는 4.5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도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너무 어렵게 보면 안 되는 영화였는데 그쵸. 너무 어렵게 보는 나머지 그러니까 감상을 못했어. 음. 그게 좀 아쉬운데 만약에 그렇게 안 보고 정말 이 영화를 제대로 감상했으면은 저는 4.5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네, 지금 4.5를 올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4점이 아무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희 채널 평점은 이제 4점. 4점으로 네.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끝내죠. 네. 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